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1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23.55포인트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 속에 외국인 2377억 순매도, 기관은 101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24.69포인트 0.06%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463억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은 2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주는 1458.30원, 3시 30분 기준 0.1% 상승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계감 등의 원달러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류기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SKC 앱솔리스에 1억 달러 보조금 추가 지급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필옵티스, YC캠, SKC, 미래컴퍼니, CNG 하이테크, FNS테크 등 유류기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지원법 치스법 보조금을 확정 지급받은 SKC가 연방 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16일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SKC 조지아 공장인 앱솔리스에 1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추가 보조금은 조지아주 코빈턴시에 가동 중인 유리기판 공장인 앱솔리스에 지급되며 앱솔리스는 향후 유리기판 생산량을 연 4만 8천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전력설비 전선 종목들도 상승했는데요. AI와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제일 일렉트릭, LS 마린 솔루션, LS 세명전기 등 LS 그룹주와 세명전기 전력 설비 전선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개발사 xAI의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미국 4대 빅테크 중에 3곳과도 배전반, 전기 배분 장치 납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으로 미국에서 전력기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고성능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산학계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A사는 작년 11월 충북 청주에 있는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공장을 실사를 했고 현재 최종 품질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올 하반기부터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규모의 배전반 등을 수년간 납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 효율부 수장이 기후변화와 더불어 전력 부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CEO는 2026년 올해부터 에너지 생산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처음이고 반도체 부족은 지나갔지만 AI와 전기차의 폭발적 성장으로 세계는 이르면 내년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력 발전 종목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미국 에신팅하우스와 한수원 한국소자력공사원이 지재권 분쟁 종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한전산업, 한신기계, 서전기전, 두산에너빌리티, 에너토크, G2파워,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등 원전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원전기업 에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과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팅하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합의는 양측이 신규 원자력의 추진과 도입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한다며 합의는 또 양측이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미래에 협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상업 온전 활성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 지명자는 15일 상원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업 원전과 관련해 이미 미국에서 중대한 에너지 지원이라면서 하지만 수십 년간 성장하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이를 다시 성장하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행히 우리에게는 보다 작은 새로운 세대의 원자료가 있다며 시설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반도체나 자전거 같은 것들은 비용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 대형 원전과 같이 현장에서 지어야 하는 것의 비용은 높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원전에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료 SMR 등 차세대 원자료를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월 10나노급 6세대 D램 세계 최초 양산 소식과 또 TSMC의 호실적 영향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HPSP, 리노공업, 테크잉, 한미반도체, IMT, PSK홀딩스 등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을 적용한 D램을 오는 2월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6세대 DDR5에 대한 양산 인증을 마무리했고 매스콜이라 불리는 양산 인증은 연속된 몇 개의 락 결과가 모두 품질과 수율을 만족해 본격 양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내려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6세대를 적용한 16기가짜리 DDR5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양산까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고 SK하이닉스가 업계 최선단 공정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과 양산 모두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보다 앞서 나가면서 D램 1위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 가운데 개발부터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 감안하면 경쟁사들이 지금 당장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개발해도 하이닉스보다 6개월 이상 뒤처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일 TSMC는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결 기준 매출 8,684억 6,100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로 38조 4,380억 원, 순이익은 3,746억 원 8천만 대만 달러, 16조 5,8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8.8% 늘어났고 순이익은 57% 늘어난 수치로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14.3%, 순이익은 15.2% 증가가 됐습니다.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9%, 영업이익률은 49%, 순이익률은 43%로 43.1%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분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일 2024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계, 제조 기술들이 현행 국가전략 기술 범위에서 새롭게 추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 제조 분야의 HBM이 에너지 효율 상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분야에서는 전력 관리 반도체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들이 R&D와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미국 상무부와 FBI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바이셀제 테크놀로지를 수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솔리드, R&2 테크놀로지, 소닉스, 이노와이어스, RF 머티리얼즈 등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보안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바이셀제 테크놀로지 수사한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바이셀제 테크놀로지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회사로 미국 모든 주에 걸쳐 700개의 상업용 모바일 네트워크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셀스에 소환장을 발송했고 연방통신위원회는 상무부 조사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와 FBI는 화웨이와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고 바이셀제 창업자들이 화웨이 출신인 만큼 중국산 통신 장비를 통한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 2.7조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부각이 되면서 일자리 관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온티드랩, 오픈롤, 올빌스, 아이비김영, 대동창투 등 일자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2.7조 원을 투입해서 올해 집가지접 일자리 41만 개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행, 항공, 저가 항공사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설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감 소식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세종, 대한항공, 진에어 등 여행, 항공, 저가 항공사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JTC, 글로벌 텍스프리 등 카지노, 면세점,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한 고속버스 업체 천일고속, 동양고속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오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안건을 상정에 의결한 가운데 25일에서 26일 주말에 이어 27일에서 28일, 30일 설 연휴까지 엿새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질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 발표 이후 황금 연휴를 활용한 국내 영유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종목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T사이언티픽, 인바이오젠, 이지트가 반등했는데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통보를 하면서 반사익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사이언티픽, 인바이오젠, 이지트 등 이런 빗썸 관련주와 컴투스홀딩스 등 코인원 관련주들 중심으로 이 반사익 기대감에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1위 업비트의 고객 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금융권에 따르면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재를 확정하고 업비트는 이에 앞서 소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 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대거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이 제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이 4.04% 하락하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BH, LG에너텍 등 아이폰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이 4.04%로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애플의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이 17%를 줄면서 판매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저가형 스마트 업체인 비보가 17%로 1위를 차지했고 고가형 제품을 내놓는 화이에이는 16%로 2위, 애플은 15%로 3위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제 아이폰이 작년 4분기 중국 내 매출이 25% 줄어든 등 4분기 분기 내내 매출 감소를 보인 가운데 연간 매출 감소폭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애플 부진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라이브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또 한 주 만문한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